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치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영국으로 바로 건너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비행기 시간이 한 6, 7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서울을 통해서 지구를 뺑 한 바퀴 돌아서 영국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해석,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깊은 의도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미 이제 1차적으로 아까 오후에 보도를 해 드린 바 있는데, 조국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경심의도 오늘 이제 참석을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오늘 재판과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조국 내년 총선 출마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죄 판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지금 선고 날짜를 밝혔습니다. 2월 8일. 자, 그래서 조국에 대한 2심 판결이 2월 8일이다? 그럼 반드시 유죄 판결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조국의 총선 출마는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재명 재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재명은 이미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대장동 플러스 백현동,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위증 교사가 있어요. 지금 세 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위증 교사는요, 총선 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은 보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안 수사를 진행하는 이정석 차장검사, 지금 이제 그 보직도 이동이 됐고요. 압수수색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탄핵으로까지 지금 민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하고요, 그 다음에 법과를 묶어서 12월 9일 날 정기구가 끝나면 연말 이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한 20분 이내로 정리해서 지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는 뭐 특별한 자료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제 단순해요.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자료 화면 없이 좀 빠르게 진행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윤석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공적으로 2박 4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지난 그러니까 이제 18일 날 밤에, 18일 날 밤 정확하게 10시 40분에 KST 시간입니다. 서울 성남공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일요일인 19일 날은 하루 종일 국내에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챙길 만한 이 현안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0일 날 바로 이제 오늘 그 오전에 10시 40분에 영국의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요, 딱 36시간 서울에 체류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36시간을 서울에서 이 경유해서 중국을 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뱅뱅 돌아서 갔겠느냐? 이게 이제 이 정치권에서 또 이 외교가에서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국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국빈 방문이다. 무슨 뭐 공식 방문이니 공식 실무 방문이니 이런 게 아니고, 예, 국빈 방문, 그러니까 최고위 수준의 프로토콜이 따르는 그런 국빈 방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미국을 방문할 때도 국빈 방문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요, 출발지가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한국 안에서 출발을 해야만이 이게 국빈 방문이 된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의 외교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이유고,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서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직접 출발하라, 요것도 이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외교 의례적인 얘기가 됐겠고요. 더 본질적인 얘기로는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랍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요, 자, 영국 국빈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프로토콜, 요거는 따로 없다. 예, 그리고 그런데 당초 출국을 할 때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국 방문 출국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이 참여 계획 할 때부터 미국 순방을 마치면은 바로
서울로 들어와서 국내 현안을 챙기겠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방 중에요. 시간이 비면 이제 억지로 또 일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다른 대통령의 일정을 만드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번에는요 윤 대통령 생각이 그러지 말고 일부러 외국에서 일정을 만들 게 뭐가 있느냐. 서울로 들어와서 내가 민생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래부터 두게 돼 있는데 마침 그러다 보니까요 이 행정 전산망이 완전히 먹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의 독선, 독재, 이 예산 테러까지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이 경제 지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또 별도로 분석하고 챙겨야 되고 그래서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 지금 영국으로 출국을 한 것이다. 요게 이제 대통령실의 준 공식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런던에서는요, 20일, 22일, 1일, 2일, 3일까지 체류하고, 불란스에서 23, 25일까지 이제 엑스포 유치전을 벌인 다음에 26일, 그러니까, 내주 일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 귀국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상회담하고 다른 점이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빡빡하지만 그 중에 외형적으로 가장 다른 것이 문재인은 말이죠. 정상회담 안 하면 나가서 망신만 당하고 두는 주제에 서울 오면 또 피곤하다고 하루나 이틀 또 휴가를 내서 푹 청와대에서 쉬어요. 김정석이 같이.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면 말이죠.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이 성남공항에서 옷 갈아입고 바로 또 다른 중대한 일정을 수행해요. 이걸 보면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 정상회담 마무리 이 행복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순방 정상회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는요. 문재인의 비교 요거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일정을 정상회담 일정을 축소시켜서 대비하는 비교하는 기회를 갖다가 줄이겠다는 억지 전략이 아닌가. 그럴수록 문재인의 실패한 정상회담 뒷얘기들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조국 관련 재판이 되겠는데요. 오늘 조국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 길게 읽을 것 없이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 오늘 재판에서는 이제 정경심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로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멀쩡해, 아주 멀쩡. 뭐 이 구치소에서는 금방에 죽어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아주 멀쩡하게 나왔다. 이게 이제 하나 새로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재판부가 앞으로 재판 일정을 미리 딱 밝히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 지금 1심 재판하는데도 3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2019년도 12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게 말이죠. 1심이 언제 나왔느냐? 1심이 말이죠. 이 작년 2월에야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뭐 1년 반 정도 걸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1심에서 3년 넘게 갖고 작년이 아니고 금년 2월에야 결과가 나왔어요. 금년 2월 1심 결과 나올 때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혐의를 여전히 전면 부인하면서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1심 재판에서 이렇게 13개 혐의를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1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3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재판이 이렇게 돼서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바뀐 일정에 따르면은 2월 8일 날 선고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럼 이 선고하기 전에 최후 변론, 마지막 재판은 언제 열리느냐? 이번 12월 18일 날로 마지막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12월 18일 날. 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밝힌 얘기고요. 자, 그래서 2월 8일 날은 선거가 4월이니까 2달 전에 조국에 대한 2심 판결이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심에서 징역 2년 받았잖아요. 법정 구속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조국과 이 정경심 재판에서 이게 이제 이 사모펀드 비리, 그다음에 이 자녀 입시 비리,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봉화 사건, 이제 13개 혐의인데 이게 대부분이 1심에서 다 유죄가 판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정경심 재판에서도 대부분이 유죄가 판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심 판결도 1심과 유사한 그런 양의 이 형량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나서겠다. 그래서 이제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번 재판이 이제 2월 8일 날 선고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재판부 오늘 결정은요. 지금 이제 조국 측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있는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 증인 신문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대신에 재판 이 선고가 2월 8일로 딱 적어놨기 때문에 이 신문은 2월 1일 날 진행하겠다. 그리고 신문 진행 전에 혹시라도 또 못 올 수도 있으니 서류를 먼저 서면 답변을 내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요한 진전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지금 이제 노한중 부산의료원장 조민한테 장학금 줬죠.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자 본래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노한중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심에서 1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또 구형했지 않습니까? 자, 본래 그러니까 징역 6개월을 1심에서도 죄송합니다. 구형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람에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검찰은요, 1심에서 구형을 한 대로 실형 6개월을 좀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요, 이제 조국 재판 2심까지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조국이 말이죠. 지금 내년 4월 총선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재명 재판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열이 엄청 받아 있어요. 왜냐? 검사들 갖다가 정치 탄핵에 지금 이 제물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대검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탄핵 이 추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대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을 끓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말이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오히려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 법과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도록 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검찰에서는요, 정당하게 수사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치 탄압 수사다. 그렇죠? 왜곡 수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갖다가 탄핵으로 넘기겠다. 이거 열 안 받으면 열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수사한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탄핵안과 관련해서 대검에서 맨 먼저 이 입장문을 내놓고 2차적으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검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다. 그러면서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서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고요. 정치적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헌법에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 이러한 반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도 그야말로 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협박 탄핵이다. 그래서 당 대표의 서부조차를 방해하려는 또 방탄 탄핵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도 탄핵하겠다고 하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고 있는 저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라. 이렇게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반적으로요, 이 검찰 측 입장을 요약하면은요, 이런 민주당의 탄핵안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방해와 더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탄핵안이다. 이게 확고한 입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이제 비회기 중에 수원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수준의 영장을 청구하는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재명이 영장 청구를 한 번은 국회에서 방탄 때문에 안 됐고 한 번은 정치적인 판결 즉 기각되는 바람에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수사 검사들은 일제히 영장은 재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수사사령탑 그리고
일선 수사검사들의 수사주의자를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다 묶어버리면 결국 검사들은 뭘 하느냐? 영장 재청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요. 영장 청구, 재청구 분위기가 지금 검찰에서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당장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요. 특히 법과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 버리면 총선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에서는요. 법인카드, 그 다음에 대북송금 사건 두 개를 묶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이기도 하고 현재의 검찰 내부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재청구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이거 당연히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말이죠.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 받으면 구속된 상태로 가는 것이고, 만에 하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법정 구속으로 갈 일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지금 뭐라 그럴까요? 법조계의 이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우의정 교사 사건은 이제 분리 심판하도록 이제 결론이 이미 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심 선고가 언제가 되느냐? 이게 총선 총선 전에 선고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지금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의정 교사 사건은 굉장히 단순하다. 왜 단순하느냐? 이미 2013년도에 이 벌금 150만 원을 얻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상황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위증을 했다는 거고, 위증 교사를 했다는 거고, 요거를 갖다가 김진선 담당 위증한 이 사람이 전부 불어버렸어요. 위증 교사를 받았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나온 대부분의 판결에 그 관련 이 범죄인들이 고스란히 잘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변호인들이 지금도 이재명의 변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의정 교사 사건은 더군다나 말이죠. 더군다나 뭐가 있느냐?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거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진성 씨가 주장한 내용들, 녹취록도 있고, 그 다음에 KBS PD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2013년대 대법원 판결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본다면은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로 말이죠. 간단한 사건임에 이제 분명하고, 특히 위증 교사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들이 과거 선거법 재판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변호인이 똑같은 자료를 또 보니까 이거는 간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재판 기록하고 이번 기록이 거의 중복되고, 새롭게 추가된 기록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김진선 씨하고 최 PD의 진술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사실관계 대부분은 이미 지난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이 다루어졌고, 추가로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판단만 내리면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유창훈마저도 이거는 소명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중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굉장히 이재명 측에서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의 총선은 끝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국민의힘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좀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직도 준비기일 절차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월 말에는 법원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고 내년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가 있고, 이러다 본다면 총선 전 1심 선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을 내놓고 있어요. 벌써 이게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웅 같은 경우에는요,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요, 법원은 연말 연초에 재판이었고 또 인사도 있다. 예. 그리고 3월 21일 총회에서 총선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재판을 끝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재판, 문제는 뭐냐? 지금 판사가요, 재판 준비 기일을 갖다가 한 달 후로 잡아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총선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를 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중론은요, 충분히 끝낼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우의정 치사 사건이 이재명의 목을 딱 쥐고 있는 가장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는 재판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심야방송 제2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